사고입니다. 지난 시간에 익사와 익수에 대한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익사의 경우는 물에 빠진 후에 24시간 이내에 생물학적 사망으로 가는 것이 익사입니다. 죽을 사자라는 거죠. 예, 그런데 익수는 물에 빠져서 생긴 손상이죠. 손상이 심한 경우도 있고 약한 경우도 있습니다. 거의 뭐 손상을 없을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손상으로 인해서 적어도 24시간 동안은 생존하는 경우를 우리가 익수사고로 합니다. 근데 익사보다 익수사고가 더 많이 있겠죠. 예, 심각한 경우는 익사로 가겠지만, 그러니까 가정에서 사소하게 일어나는 것 익수사고도 빈번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물놀이 사고는 발생하는 현황을 보시면요, 대체로 5월에서 8월 사이가 가장 높습니다. 60% 정도. 이거는 역시 여름철이라는 거죠. 물과 가깝게 생활하기 때문에 역시 자주 접하는 경우에는 사고의 빈도율도 높다라고 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주말에는 40% 정도가 주말에 발생합니다. 주말에는 가족 간에 어떤 캠프를 간다든지 또 수영장에 간다든지 했을 경우에 주로 발생을 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이거는 성인들이 문제인데요. 물속에서 아이들이 부유기구를 사용하고 있죠. 튜브나 이런 거 사용하고 있는 적이나 있고 있어서 괜찮을 것이라고 하는데요. 항상 어른들은 감시해야 된다. 저런 물속에 사용하는 부유기구를 사용하고 있지만 결국 아이들은요, 어느 순간 뒤집어질 수가 있고 그래서 물로 질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성인들은 감시를 해야 하고요. 또 아이들에게 물에 대한 위험성을 가르치는 거죠. 물에 대한 위험성을 가르치고 결국 이제 어린 영유아기에 수영에 대한 교육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겠습니다. 자, 세 번째 생활안전사고에서요, 동식물에 관련된 사고입니다. 개에 대한 안전입니다. 주변에서 애완동물 많이 키우고 있죠. 그래서 개는 인간에 많은 도움을 주고, 이 많은 도움을 준다는 건 아이들은 어떻게 인지해요? 아마 동화책을 통해서 맹인에게 길을 찾아주는 그런 개도 있고요. 또, 주인을 위해서, 주인이 사고를 당했는데 개가 구해줬다는 거, 그러니까 동화나 주변의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개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아이들도 받아들이고 있죠. 그래서 많은 도움을 주고 있고 인간과는 가장 친숙한 동물이다 라는 거 아이들이 인지하는데, 그와 반대로 가장 위험한 동물이 될 수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아이들에게 인지시키는 거죠. 그래서 유아들에게 있어서 인간과 가장 가까운 동물이니 잘못 다루게 되면 결국 가장 위험한 동물이 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인식시키는 거죠.